에러를 보니까요. 일단 인터넷 서버 에러가 오늘 자주 보시는 코드 번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 스프링 부트 에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프론트랑 백엔드를 연동을 하는데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을 동시에 다 진행한다기보다는 팀 프로젝트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시겠죠. 프론트 개발하시는 분이랑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 역할을 나눠서 하실 건데 그때 이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프론트 에러 났나? 백엔드 에러 헷갈릴 수가 있죠. 막 개발하다 보면 그래서 책임의 소지도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돼요. 500번 에러가 났다 하면 어디죠? 스프링 쪽을 보셔야 돼요. 스프링 쪽을 보셔야 됩니다. 뭐래야 되죠? 왜냐? 스프링부터 에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러를 보내면 훨씬 더 어디서 소스가 굉장히 많아지면 프론트도 많고 백엔드도 소스가 많은데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면 찾아야 되는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걸어 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백엔드 쪽에 에러니까 스프링을 뒤져보면 되겠다 해서 스프링 쪽에 로고를 찍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500번 에러나면 스프링 쪽 에러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번호가 날라올 거예요. 웹브라우저에 500번 이렇게 날라오고. 이거 나는 잘 만들었는데 네가 문제를 만들겠어. 백엔드 개발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해서 DB에 저장, 수정 저장. 그래서 함수가 정해져 있죠?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라는 함수죠? 서비스에 세이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객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업데이트 하실 때는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업데이트 하실 때는 객체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객체에 기본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객체 안에 기본키가 포함되어 있어야 업데이트가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키가 없으면 인서트 앞에 써있잖아요. 기본키가 없으면 인서트.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테스트할 때도 그렇게 테스트했죠. 부서 번호가 없이 테스트할 때 인서트가 됐습니다. 이걸 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연동을 하면 프론트 개발자가 이거 빼고 보내셔야 돼요. 아시죠? 빼고 보내셔야 돼요. 프론트에서 화면을 만들 때 부서 번호를 입력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인서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안 날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당연히 이 키보키가 같이 날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프론트 쪽에서. 그래야지 백엔드에서 키보키를 받아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백엔드나 프론트 개발자나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며칠 전인가 최근에 보니까 프론트 개발자라고 하셔가지고 백엔드를 모른다기보다는 스프링부터랑 보통 연동을 많이 하거든요. 80%는 우리나라는 스프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리액트나 뷰 개발자하고 백엔드 개발자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프론트 개발자라고 해서 나는 스프링 몰라도 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회사에서 백엔드를 좀 아시는 분 프론트 개발자지만 백엔드를 좀 아시는 분 이렇게 뽑아요. 아시겠죠? 우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스프링부트에서 JPA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분장이 되는데 요거를 안다면 프론트 개발자가 오케이 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런데 모르면 백엔드 개발자하고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 백엔드랑 조금 백엔드 아키텍처를 좀 알아서 연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뽑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찾아보거든요. 뭐지? 기술 아키텍처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 저는 취직할 생각이 없어요.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찾아보는데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프론트지만 백엔드도 좀 이제 아키텍처를 아시는 분, 스프링부터 좀
하시는 분들 정보가 나오는 것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좋습니다. 난 프론트만 할 거야. 난 스토리부터 안 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듣는 거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유리한 지역하실 수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백엔드 아키텍처는 그래서 업데이트 하실 때는 기본키를 포함해서 프론트 쪽에서 보내주셔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저쪽은 프론트 쪽에 화면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이브 함수만 실행시키면 되고요. 세이브 함수에서 기본키가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매그넷으로 주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기본키를 제어해서 매그넷을 주면 인설트가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접속할까요? 그래서 메시지 지금 프론트가 없으니까요. 화면에 출력할게요. 메시지 전송하는데 이거 성공했으니까 데이터도 같이 여기 보내주시면 데이터 불러주시면 그래서 리턴에 이용하시고 리스판된 뒤에 PPT 하시고 이렇게 성공했네요.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전 챕터랑 거의 달라지는 거는 요거 한두 개 줬죠. 세이브 하는 거. 세이브도 똑같았나? 어쨌든 제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게. JPA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JPA 라이브러리의 저장 함수는 세이브고 세이브 하나로 인서트 업데이트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오타는 두 번째 보내고 오타는 없어 보이네요. 보내드리고 컨트롤러에 이브림 10번이죠. 잘했네요. GPT 10 컨트롤러 4번 보내드리고요. 한 바퀴 돌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되죠? 미리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API 누르시면 됩니다. 함수의 요 앞에 있는 요게 REST 클라이언트 T라고 해서 REST 컨트롤러로 작성되어 있는 코딩의 결과를 테스팅할 수 있는 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걸 통해서 함수가 잘 작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테스트 한번. 네, 테스트 방법은 클릭해서 들어가서 위에 쭉 보면 옛날에 테스트했던 게 있죠. 업데이트는 그거 찾아서 하셔도 되고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직접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서 하실 일은 업데이트는 두 개를 하셔야 돼요. 두 개. 인설트를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업데이트는 두 개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URL에 중괄로 있죠? 중괄로에 부서번호를 준다야 되거든요. 부서번호를 하나 넣으셔야 되고 테스트하실 때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리액트에서 부서번호도 날려주고 부서 객체도 날려주고 두 개를 날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서번호 테스트도 똑같이 중괄로 대신에 부서번호 저희가 10번부터 40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0번 하시고 하시기 전에 여기에 서버를 한번 띄워야 되겠죠? 서버를 한번 띄우셔야 되고 띄우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가동을 시켜줍니다. 도커 띄우셔야 돼요. 도커. 클라우드 있으신 분은 상관없고 도커는 컴퓨터 도커를 띄워주시면 도커를 띄우겠습니다. 도커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참고로 이제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아시겠죠?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DB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뭐 관리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가시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아시겠죠?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 요청하시면 매일도 관리 좀 하시죠. DB 내리고 올리고는 전부 다 관리자가 하고요. 개발자는 요청만 합니다. 어떻게 되죠?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테스트 한다고 했거든요. DB 올리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띄운 다음에 네, 이게 인텔리제이도 띄우고요. 네, 옆에 요거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벨트에 이드셈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선택이 목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요 클릭해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아, 뽀뽀가 뜨고 약간 기다려줘라. 데이터베이스 뜨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가 민감하고 오토비싸죠. 소프트웨어가 제가 옛날에 그 회사에 있을 때 한국산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은 채택 안 하더라고요. 저거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중추적인 시스템이 폐가 망가지면 시스템이 훨씬 모험을 하더라고요. 됐죠? 서버 띄웠고 잘됐죠? 로고 보시면 서버는 항상 여기 스타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10번 넣어놓고요. 하시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떴으면 SQL 디벨로퍼도 띄우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준비를 해놓고 소스와 이제는 백엔드 소스와 여기 오라클 디벨로퍼에 있는 값을 데이터베이스 값을 비교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밑에 저희 지금 실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들은 이름이 이겁니다. 로고 같은 거로 약간 연결해주네요. 요거 세 개, TV로 시작되는 테이블들, 요거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DPT는 부서, EMP는 TV, EMP는 사원, 요거는 종합 연습이죠. FAQ, 요거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DPT 더블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보면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블 클릭하면 컬럼은 여기 되어 있죠? 컬럼 3개에다가 인서트 업데이트 이 컬럼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들어가 있죠? 보시나요?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요걸 보면서 코딩을 하시는 거 보시겠죠? 그래서 테스트 할 때도 테스트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결과와 똑같은지 또 확인하셔야 되고 수리를 해서 같이 기다렸다가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고요. 코딩을 해보고 위에 있는 샘플을 복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 샘플이 전부 복사해서 쓰셔야 되는데 일단 직접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테스팅 할 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코딩하실 때는 이렇게 백엔드 개발자는 따로 이렇게 테스팅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론트 쪽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바로 테스트, 자체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잘 돼요. 그거를 위한 툴입니다. 느려서 보면 오래지게 네, 그래서 저거 띄우고 나서요. CO 하시면 여기 인텔리제이 좋은 점이 나오죠. 자동 완성에 의해서 목록이 있거든요. 콘텐츠 타입 이렇게 하시면 선택하시면 되고 다 치실 필요 없고 맨만 치시면 인텔리제이가 알려줄 겁니다. 콘텐츠 타입 콘텐츠 타입은 문서 형태를 의미한 웹에서 문서 형태 너무 컨텐츠에서 이거는 이제 웹에서 문서 형태를 의미한 콘텐츠 타입 하시고 아까 그걸 띄워보시면 그거요. 그리고 여기 A 치시면 목록이 뜨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서 형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이선입니다. 제이선.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로 통신할 때 뭐로 던지냐면 제이선 형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합니다. HTML 아니에요. 네트워크로 제이선을 던져서 리액트와 스프링부트가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선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고 이제 테스트하는 하고 아까 띄고요. 아까 띄고 아까 띄고 여기서 이제 객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이선이 뭐지요? 풀네임으로 자바스크립트 제이선 자바스크립트 뭐더라?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가 속성과 값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DNA 하시고요. DNA 하시고 이렇게 빠르니까 DNA 하시고 값을 문자열은 요거 하죠. 너무 느린데? 너무 느린데? 안 되겠네. 위에 요거 있죠? 요거 복사해서 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업데이트는 푸스를 의미를 하고요. 업데이트는 부서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부서 번호 컬럼이 뒤에 오죠. 이렇게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번 있죠. 부서 번호와 객체에도 이 10번이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서트 차이점입니다. 업데이트 하실 때는 푸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되고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 10번에 세일즈 2와 부산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왔죠. 근데 실제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서트 할 때는 이게 날짜가 나왔는데 업데이트 타임이 널이었잖아요. 널이 요번에 수정하니까 어떻게 됐죠? 네, 날짜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정하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널이 수정 날짜, 지금 날짜도 바뀌었고요. 요거를 확인하고 잘 됐네로 끝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볼게요. 최초는 10번에 어카운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바꿨죠? 네.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세요. 새로 고침 눌러서 네,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셀즈 입부사 바뀌었죠? 네, 셀즈 입부사.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의 코딩 습관을 들으시고요. 아시겠죠? 코딩 룰이라고 보시고 규칙이라고 보시고 항상 자바 코딩에서 끝나지 말고 DB까지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DB 관리는 못하게 해도 관리를 못하게 해도 여기 접속해가지고 데이터 보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못 보게 하면 코딩이 안 되니까 요거는 보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SQL 디벨로퍼 노트북이나 자기 실무 데스크탑에 까셔가지고 실제 DB에 접속하셔가지고 실제 바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됐네. DB도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드리고 너무 늘려져가지고 시간 가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딜릿하고 종합 문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컨트롤러 보내드릴게요. 테스팅 하는 것도 보내드리죠. 컨트롤러 보내드릴게요. 테스팅하는 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테스팅은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도 보내드릴게요. 업데이트를 좀 끼니까. 그래서 요 뒤에 10번 넣고요. 이렇게 테스트 하셔야 돼요. 샘플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번 했는데 20번, 30번, 40번도 한번 붙여보세요. 됐죠?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띄우세요. 이걸 띄우고. 여기 빨간색 넣으면 안 돼. 빨간색 넣으면 어떻게 하시면 목록에 빨간색 안 뜯기고 그냥 새로 만들어졌어. 이거를 정리해서 서버가 떠야 되고 이거 다 여기 떠있어야 돼. 요 삼각형이 표시가 돼. 이렇게 표시가 돼. 그것이 소리 잘 됐는데 이렇게 되는 됐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맞죠? TV 이걸 새로 고쳐봤기 때문에